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격, 예, 사살되고 거기다가 태워지는, 시신이 소각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뭐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우리 국가와 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월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도 그 골든타임 6시간 쳐다만 보고 구경만 했어요. 다 감청을 하면서 네. 위기 상황으로, 위급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걸 다 알면서 대통령은 10시간 동안 완전 깜깜이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이제 꿀잠 잤다고 하는데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47시간 이후에 청와대 반응이 나왔어요. 과연 대통령과 국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째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예.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혼자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국가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예. 세금을 내서 군대도 좀 두고, 그렇죠. 그다음 경찰도 두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나를 지켜달라 하면서 내는 게 세금입니다. 예. 물론 세금을 뭐 자기 소득에 따라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은 그냥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 이유가 나를 지켜달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내고 국가의 국민이 됐는데도 우리 국가는 국민을 갖다가 포기한 것 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예. 그게 제일. 예. 그리고 저는 제일 참 황당했던 게 사람을 죽이고 태웠잖아요. 태웠는데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참 미안하다 한마디 했어요. 두 마디 했습니다. 두 마디. 어떻게 두 마디? 미안하다. 아, 두 번 했다고 해갖고 네.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당장 우리 정부에서 예. 참 이례적으로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참 고맙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각별한 의미가 너무 있다는. 성은을 입었다는 그런 취지로. 예, 감지덕지요. 아니, 그러면 그 좋다 이거예요. 이인영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번에 그 죽은 분의 그 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미안하단 말을 1000번, 10,000번 해도 자기 소중한 동생이나 남편, 아버지가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은 있죠. 북한에서 미안하다 했다고 그걸 갖다 아주 감업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부에서 북한 사과보다도 이게 위로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전화 한마디 안 왔다네.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무슨 국가입니까? 그러니까요. 국가가 국민을 갖다가 보호할 의무를 완전히 팽개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감청을 한 거 나왔더라고요. 계속 감청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보고했는데 무시해버린 거죠. 지금 청와대는 북한에서 한 말 그대로 그 말만 믿는 거예요. 믿고 우리 감청한 내용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분도 그렇고, 지금 이 배에 함장이, 단장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 해야 되나? 정장이라고 하죠. 정장이 대위래요, 북한군. 예. 대위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업 지도선 타고 넘어온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을 있죠. 자기 권한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총격을 못 한답니다. 할 수가 없죠. 해군 사령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그 월남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민간인 아닙니까? 예. 총도 무장도 안 돼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공무원인 것을 확인을 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국군이 총사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냥 가서 체포해 가지고 와가 예. 재판하고, 아니면 귀순 의사 묻고 아니라 그럼 돌려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예. 아무리 북한이 극악무도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있죠. 그 어떤 해군 사령부, 특히나 김정은의 어떤 지시가 없으면은 못 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건 근데 북한에서는 이 정장에 결심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꼬리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다고. 그러시구나. 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참 훌륭하시다. 밑에 일개 대위가 한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다니 너무 감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슨 친서인가에서 김정은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에 경의를 표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수해 현장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뭐 그걸 했다 해가지고.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뭐 계몽군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계몽군주라는 말이 많던데 여하튼 그 저는 북한에서 있죠. 우리 국민을 죽인 걸 갖다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으로서는 있죠. 월북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자기들은 예. 체제 선전에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 측 저는 주장을 못 믿는 게 이분이 어떤 실수로 넘어갔든 어쨌건 그 NLL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넘어갔지만 실수를 깨닫든지 아니면 변심했든지 기술을 돌려서 남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격을 가한 것 같아요. 보고하고. 그 북한 측 말대로 뭐 월북할 사람 제가 생각해도 월남해가지고 우리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옛날에는 군사 정권 시절에 하나 월남하면 막 모셔다 놓고 무슨 상점 모셔다 놓고 기자회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인데 공무원이 특히 일반 그 고기잡이 어부가 넘어왔으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이 넘어왔으면요. 북한으로서는 어부가 넘어온 거에 비해서 훨씬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그냥 사살할 리가 없다는 거죠, 내 말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월북이라 막 그래요, 지금. 월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북한 측 모든 조치가 아주 올바랐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북한에 무슨 해가 될 만한 어떤 조치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길을 쓰고 그걸 아니라고 그래 지금 변호를 하고. 근데 북한에서도 불법 침입자라고 하고 우리는 월북했다. 월북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다가 그냥 이 배가 표류했나요? 그러니까 참. 이런 나라를 갖다가 종부세 내고, 예? 재산세 내고 좀 지켜달라. 정말 요새 세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군에 정보는 신뢰를 해야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군까지도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미군에서도 첩보를 얻어가지고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한테 예. 그날 오후에 6시 30분 문서로 보고하고 10시 반에 문서로 아주 확정적인 종합해서 보고를 올린 거 아닙니까? 23일. 예. 시신이 소각되는 걸 보고 나서. 그런데 우리 정부보다는 지금 북한을 더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저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CIA 그 정보는 나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KGB만 믿는 가시야. 가슈지라고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미국 언론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 사우디 가기 전에 터키에서 갔다가 터키 대사관에서 완전 분해돼 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터키 사우디 왕자가 사람을 그 범죄의 배후라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보고를 올렸어요. 근데 트럼프는 사우디에 무기를 팔아야 되거든. 예. 잘 지내려고 나는 우리 군 정보 못 믿겠다 했어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군 정보는 못 믿고 북한이 한마디 하면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 네. 그것은 지금 4가지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정부는 그건 다 무시를 하고 제일 첫째는 김정은이가 미안하다는 말 2마디 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지금 뻥튀기를 하고 너무 있는 좋아하고. 거. 그리고 이씨 이분에 대해서는 에드워드슨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월북 프레임을 씌워갖고 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까 그 우리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그랬지만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하고 종전선언이 어떻든지 북한하고 어떤 지금까지의 관계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내가 노벨 평화상에 버금가는 그런 공적을 세워야겠다.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검찰이란 그 국가기관을 완전히 해체해 보겠다. 2가지를, 그는 딱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본인은 정상화라 그러잖아요. 정상화하고 평화.
이 항구적인 평화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목적이 좋죠. 예.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지내면 우리 전쟁의 그렇죠. 위험이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롭게 나가면서 그걸 해야지. 우리가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건 아니다. 평화를 구걸하는 나라는 있죠. 우리 2차 대전 전에 유럽에서 봤잖아요. 나치의 평화 전쟁을 안 일으키게 해서 굴복하니까 2차 대전에 이렇게 가지고 완전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과 잘 지내고 다 좋다 이면 전쟁 위험 없애주면 우리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의에 입각한 예. 그리고 우리가 나라로서의 최신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체면 이게 전제된 하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군사력도 포기하고 그다음 우리의 완전 무장 해제.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하면서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는 이거는요. 잠시의 평화는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 결국은 북한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가짜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발 부탁하건대 이런 그 한순간에 예? 네. 그 외면뿐인 평화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5,600, 800만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룬 국가를 제발 좀 체면을 살려달라. 이런 평화를 좀 달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늘 의심하는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한반도 평화가 지속이 되고 남북 간의 교류가 잘 돼가지고 화해롭게 이렇게 살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북한의 핵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 그렇죠.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굴종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압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협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한테 이렇게 눈치나 보고 절절절 매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자기 임기 동안에 지금 성과 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만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든가 예. 사회주의 체제로 어떤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대변화를 모셔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꾸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어떤 그 국민들이 거의 서민화되면서 예. 북한과 생활 수준이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워낙 세금이 예. 세고 예.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북한을 잘 살게 해가지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싸면 통일이 쉬워요. 너무 차이 나면 통일 안 하려고 그래. 잘 사는 쪽에서. 저도 북한 한번 갔다 오니까 아이고 여기는 절대 통일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국민 그랬어요. 여론조사도 아마 지금 그럴걸요. 가보니까 이렇게 통일이 됐다가는 이런 상황에서 둘 다 망해요. 우리가 망하겠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도 그때 젊은 시절에도 갔다 왔다 했는데 그 후로는 북한 통일 반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그 막 긴급 재난지원금 다 좋은데 이게 결국은 기업하고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사람을 짜내가지고 그거 하는 거 결국은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 마인드를. 그러면은 우리나라 좋은 기업 외국으로 다 나가고 이러되면 우리 그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요 통일 쉬워요. 그렇죠.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한식 때 주거나 청명 때 주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근데 문 대통령이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물론이죠.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북한도 도와주라 이거예요. 도와주는데 현금 주지 말고 현금 줘가지고 핵무기 개발로 가면 안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유의 맛을 보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자유가 북한 측에 스며들게 한 다음에 통일을 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북한 말 들어주고 마치 그 떼쓰는 애들 그 뭐 자꾸 사줘가지고 안 울게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의 평화 이런 식의 그걸로의 통일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죠. 어쨌든 북한이 벌이는 그런 전략의 세뇌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박근혜 7시간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10시간인가 뭐 10시 반에 예. 종합적인 보고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시신 다 태워지고 상황도 예, 끝나고 예.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23일 8시 반까지 10시간 그 이후에도 청와대가 반응을 낸 것은 24일 며칠 5시 지났었죠. 15분 그래서 47시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28일 수보회의예요. 그때는 뭐 170시간인가 뭐 얼마인가 하여간에 그렇게 돼요. 6일 만에 이제 본인이 입으로 직접 냈는데 대통령이 어디가 있느냐. 대통령이 실종됐다고 야당은 지금 프래카드 들고 청와대 가서 미리 시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고 뒤에 숨어버려요? 책임도 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의 목숨을 예. 얼마나 별것 아닌 걸로 봤으면 그렇게 하냐. 그거죠, 이런 그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말 들으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전 지구보다 무겁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수부 7급인가 6급 공무원이죠. 그 사람 목숨이 그렇게 안 무거운지 몰라도 그 사람 입장 그리고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있죠. 온 나라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 그럼 공감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네? 국민들은 그 가족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경우, 안타까워했어요. 아, 내가 얼마나 그런 안타까워요. 경우 당해도 국가가 나를 안 지켜주겠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박근혜 때 있죠. 세월호 7시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박근혜가 헬리콥터 타고 가도 있죠. 배 뒤집어진 거 못 세워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정도 되면 몰라도. 물론 그게 7시간 동안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빨리 상황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하고 그렇게 안 한 건 잘못이죠. 네. 만일 뭐 딴 뭐 지금 성형술이니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있죠. 세월호 그걸 지시를 받고 현장에 뛰어갔다 하더라도 세월호가 그때 이미 반 넘어갔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못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있죠. 사살되기 전부터 감청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라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청와대에 한라인 뭐 때문에 둡니까? 북한 측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조사해 본 다음에 월북 의사가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돌려달라. 예? 그동안 김정은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그 전선에서 만나고 그 정도로 친분을 쌓아놨으면 김정은이 뭐 어떤지 몰라도 말 들을 거 아니,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예? 발벗고 나서서 김정은한테 애거를 하든 그걸 국민의 목숨을 살리려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 게 그걸 보여줘야죠. 우리가 투표 때 예. 문재인 기호 1번인가 2번에 찍은 그거에 대한 보답이죠. 예. 그런데 10시간 동안 주무셨는지 뭐 내가 모르겠지만 아무런 조치 안 취하고 나중에 뭐 사과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사람 목숨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인 지난 뒤에 박근혜 7시간보다도 제가 좀 전에 박근혜 7시간이 있건 없건 세월호는 이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반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해수부 공무원 목숨은 결과는 모르겠어요. 살았을지 죽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한라인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떤 좀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 참 애타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있죠. 그건 하긴 한다 이거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김정은 마음이겠지만. 근데 그거조차도 안 했다면은. 그게 제일 문제죠. 예. 통전부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한라인은 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친서도 왔다 갔다 오고 이번에 전통문도 오고 보내고 그런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뭐 김정은하고 그 한라인은 어디 저 노동당 본부에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라인은. 근데 통전부하고 여기 국정원하고는 그렇죠. 그것만 돼도 살아 있거든요. 그것만 돼도 이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저리 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추석 민심, 밥상을 겨냥해서 어떻게든 이 두 사건, 추미애 사건, 이 해수부 공무원 참사 사건 이것을 가라앉혀서 거기에만 지금 골몰을 시간만 하고. 지나라. 예. 그리고 추석 지난 뒤에 새로운 국면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 국민들 중에도 뭐 대개분들이 뭐 한 30% 40% 돼갖고 그 사람들은 이니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니가 뭘 잘못해도 관계없다는데 결국 이게 중도층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여론을 좀 실어줘야 맞습니다. 이 정부도 깜짝 놀라고 예, 각성하죠. 각성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제일 저는 안타깝기도 맞습니다. 하고 간절하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온 국민의 나라지. 그리고 또 우리 세대로 끝나는 나라가 그렇죠. 우리 아니잖아요. 후손들이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사법부 뭐 하다못해 선관위까지도 다 권력의 밑에 들어갔고 그동안 입법부는 좀 견제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 총선으로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감사원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근데 최재형 원장이 또 지금 이번에 또 코너에 몰렸어요. 예, 진술 좀 바꾸고. 진술을 다 집단 번복 해버렸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피감기관에 이미 자기가 도장들 다 찍지 않습니까? 네. 감사 그걸 다 뒤집었을 때 아니 각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어디서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갖고 야 뒤집어. 다 그랬을 당연하죠. 추미애 장관 저 진술 뒤집은 거는 김대희. 그거는 무시하고 이거는 또 아주 중시하고.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감사원을 지금 최재형 원장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최재형 원장도 제가 볼 때는 10월 8일 날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저는 표류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탈원전적으로 네. 말하자면 월성 1호기 그 폐쇄가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 부적절했다 이런 쪽으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최 원장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뭐 뒷주사하고 캐고 있다는 게 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 중에서 제대로 된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데를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전부 헌법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예. 감사원까지. 감사원도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은 과거 정권에도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막 뒤집어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데 이런 감사 결과를 이미 진술했던 내용을 뒤집는 경우는 참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감사원이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가서 다 뒤집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무슨 작동을 해갖고 감사원장이라든가 해서 결과를 냈지 이미 진술한 도장까지 찍어놓은 것을 뒤집는 법은 없었거든요. 이거 군사정권 때도 거의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저도 감사원도에 과거에 출입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거의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예? 생활한 며느리가 나중에 또 혹독한 시어머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추석에 좀 밝은 뉴스, 좋은 얘기들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인 내용들, 뭐가 진실인지 이런 내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소상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석이 끝나면은 여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